나온 수가 2 이하면 x축방은 3만큼 3 이상이면 y축방은 1만큼 이동시키는 저런 문제가 있대.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직선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평면에서 x했으면 이 x의 값을 구하시고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떤 사실들을 이제 봐야 될까? 보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이동 사이의 거리라는 저 문장 때문에 우리는 거리관 공식을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점 P의 좌표를 만약에 x, y 이렇게 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거리가 거리관 공식 a, b라고 할까? x, y라고 하자. 자, 그러면 거리관 공식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으냐면 루트 앞에 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기억하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밑에 개수를 쓴 다음에 x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한 값 말이야. 그 대입한 값에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했었어. 그래서 3x 더하기 4y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거리 바로 D가 되는데 확률변수 x다라고 했어. 거리를 확률변수 x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 얼마 하는 거지? 밑에는 이제 16하고 5대니까 5대1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5대1 3x 더하기 4y 이렇게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나오는 수가 2하면 이제 확률변수 x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x 말이야. 이 x가 결국은 주사위 눈의 수를 따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또 아니야. 이게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는 바로 뭐가 되냐면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주사위 눈의 수를 던진 거 또 다른 문자를 표현해주는 y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y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뭐라고 놓을까? 2 이하면 x축과 3만큼 3 이상이면 y축을 1만큼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2 이하를 주사위 눈이 2 이하 횟수라고 한번 해볼까? 주사위는 2 이하의 횟수를 y라고 놓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y가 무엇을 따르면 바로 주사위는 횟수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15번 반복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지금 15번 반복한다는 저 문장 때문에 15번을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이 되게 될 테고 따라서 이 독립시행 바로 15번 반복했으니까 15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써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y가 이항풀 따기는 대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바로 정규분포로 당연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야. 정규분포로 바꾸면 15에다 3분의 1 곱한 바로 5가 들어갈 자리고 5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3분의 10이 들어갈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서 x, y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결국 주사위의 함수를 횟수를 y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3x 더하기 4y 값이 도대체 무슨 값을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즉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소리인데 우리 2y 구할 수 있잖아. 2y가 없잖아. 그렇지? 2y가 구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끝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왜냐면 2y가 오라는 사실 아니까 x하고 y 사이 관계식 보고 예를 들어서 x가 2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의 그 평균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 x하고 y 사이 관계식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 문장을 잘 읽고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혹시? 잠깐만 생각해보자.
X만큼 이동시킨다고 했었죠? 그러면 15번 반복해서 거리를 확률해서 X다라고 변경했어.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 결국은 Y. 자, Y가 나올 때마다 X 값은 얼마 되지? 자, 잘 생각해봐. Y가 나올 때마다 2i 늘려서 Y가 나왔잖아. 2i 늘리면 횟수가 되니까 X축과 3만큼 이동했으니까 3y 이게 바로 X가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나? 야, 예를 들어서 Y가 2하가 몇 번 나왔어? 몇 번 나왔으면 X의 좌표는 바로 30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쵸? 다음, 그러면 여기서 Y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Y 값은 전 P가 Y축 양의 방향을 1만큼 이동시킨다고 했었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봐. 3 이상이 나왔다고 이 이하의 수에 단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총 15번 던졌잖아. 15번 던졌으니까 1 곱하기 15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여기 봐봐. 이 거리를 바로 x라고 했었잖아, 그치? x라고 했었고 따라서 저 x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 스몰 x자리에 3i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치? 스몰 x자리에 3i가 들어가고 5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3i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9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4y 자리에다가 결국 얘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니까 곱하기 4, 15,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잘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없는 거야. 우리 2y가 뭔지 알아? 이 2y 값이 결국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2y가 5고 우리는 여기서 x하고 y 사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EX 값이 도대체 뭔지 또한 알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답이 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x하고 y 사이 관계식을 찾는 문제는 정말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잘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해볼까요? 이거 잘 마무리한 학생은 저기도 한번 해볼까? 632번도 한번 해보자. 631번도 좀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네요. 답이 나왔어? 지금 마무리 한번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식이 마이너스 4y y 더하기 12 이거는 y 더하기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이 x 값은 바로 이 y 더하기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는 우리가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잖아. 이 y 더하기 12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값이 1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이거 한 학생은 630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저 넓이가 뜻한 S1 빼기 S2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거 구하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10번 잘 정리해보시고요. 문제 천천히 읽어봐. 확률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 60, 10의 제곱, n, 10의 제곱을 따르고 y는 2x-50이 성립한다 라고 했었어. x는 60, 10의 제곱을 따네요. 60, 10의 제곱. 그리고 확률변수는 fx라고 합니다.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평균이 60이네? 평균 60이면 fx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것의 중간점, 여기가 바로 6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 y값은 2x-50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 2x-50이 성립하는데 이 y는 또한 무엇을 따르냐면 이 값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시그마 제곱
됐다는 건 이 함수는 gx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 n 값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잡아. 이 문장 말이야. y는 2x-50이라는 문장이 있지, 그치? 그리고 사실 이 문장의 순 의미는 2x가 얼마라는 소리야? 2x가 얼마죠? 값이 60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vx는 당연히 100이고요, 그쵸? 이렇게 2x가 60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얘도 보면은 그럼 이 y는 도대체 뭡니까? 라는 또 문제예요. 뭐 말하고 싶으냐면 저 문장 때문에 여기 있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제일 중심축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y는 뭐지? 이 y는 저기서 나온 대로 2x-5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편집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0에서 50 빼니까 이거 값은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n 값이 결국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값이 뭐냐면 여기 값은 바로 7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 이 fx의 기준에서 여기가 60이고 얘가 50이 됐다는 것은 10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 중심축까지 완벽하게 대칭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보면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또 어떨까?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항해멘트 함수 fx, gx의 결과 유형인 것 같은데 두 곡선 x는 50은 둘러싸인 점의 s1 제목이군요. 다음 m으로 둘러싸인 점이 s2라고 했을 때 결국은 s1 빼기 s2의 넓이를 구하셔보자. 자, 얘들아 여기랑 여기 같은 거 알죠? 그쵸? 어떤 상황이 지금 눈치챘으면 여기부터는 지금 센스가 문제야. 0.1까지의 넓이가 0.343이라는 사실 알아. z로 바꿨을 때 말이야. 그러면 z로 바꿨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z로 바꿀 수가 또 있겠죠, 그쵸? z로 바꿔주면 여기랑 여기의 좌표가 잠깐만 이 fx의 기준에서 여기는 0이 돼, 그치? z로 바꿔주면 z로 바꿨다고 했으면 그 값이 결국은 x 빼기 60 거기에다가 10을 더하는 값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0이 되고 얘는 뭐가 될까? 1이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누가? z값이. 맞죠? 괜찮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나 또는 그 옆에 부분의 넓이가 0.34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면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둘이 뺀 값은 도대체 뭘까?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넓이가 0.34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여기서 분산값이 얼마야? 여기서 분산값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10의 제곱, 100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얘도 분산값 한번 배울까? VY 말이야. VY 값은 V 2x-50이 되는데 V 예전에 배웠듯이 이 값이 4 VX 값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뭡니까? 40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400은 20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까요? 괜찮죠? 얘의 분산은 결국 20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20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 또한 z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거는 zx라고 쓸게 x를 바꿨습니다. zy라고 쓰게 된다면 이 값은 분산이 400이니까 20분의 결국은 x-70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겠죠. 괜찮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zx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0하고 1이 된다는 사실이야. zy로 바꿔주면 어떨까? zy로 바꿔주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자, 잘 생각하면 되는 거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아니 60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20을 나와주니까 얘가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알 수 있어. 얘들아 0부터 1까지가 0.343이잖아. 0.343이면 여기 넓이 얘 입장에서 보면 0부터 1까지가 0.343이야. 아니 이것도 맞고 또한 그 gx의 입장에서 보면 gx가 0부터 마이너스까지 즉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또한 0.34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0부터 마이너스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 그치?
어디 부분의 넓이가 0.34일 때인지 다들 알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게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 알았지? 그리고 뭐 절반 넓이는 0.5라는 사실도 또한 이용할 수가 있을 테고. 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태연이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갔어? 넓이가 0.343이 어디 부분이 같은지, fx 입장에서는 어디 부분인지, gx 입장에서 어디 부분이 같은지를 살펴보라는 소리입니다. 단서는 뭐냐면, 단서는 이렇게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게. 이 부분의 넓이를 알아볼까? 이 부분의 넓이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A라고 놓는다면 우리 잘 생각해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은 0.6826이야,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거. 자, 해봐. S1 더하기 A 말이야. S1 더하기 A는 얼마일까? S1 더하기 A는 정 가운데 비해서 두 번이잖아, 그치? 그 값이 0.3413에 곱하기 2라는 사실 알아. 왜 이렇게 선 뒤에 가지, 그치?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 뭐냐면 이 gx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넓이 합이 0.343이라는 사실 알아. 따라서 S2 더하기 A 말이야. 그 값이 뭐다? 0.341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뭔지 알죠? 여기서부터 그 반대쪽까지의 넓이가 될 테니까, 그치? 따라서 우리는 그 S1까지 S2 말이야. 사실 S1, S2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S1 빼기 S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양변을 보여주는데 서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서로 빼주면 그 답은 0.343이 된다는 사실만 알 수가 있겠다. 자, 이거 봐봐. 이거 계산 복잡한 문제인가? 계산 복잡한 문제 아니고 정말 이제 Z가 0부터 1까지가 어디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하려면 첫 번째 잘 생각해봐. 이렇게 쓰고 Z를 0.0부터 1까지가 이 가운데 선 기준에서 6이나 6이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GX의 입장에서 GX의 M과 시그마제곱을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왜?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었던 것은 당연히 M값하고 시그마제곱을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소리지. 따라서 얘도 Z를 바꿀 수가 있다. 따라서 이 GX의 0부터 마이너스까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다음부터는 S1과 S2를 구하기 위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별표 치시고 이건 잘 나온 문제니까 꼭 알아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634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634번 한번 풀어보죠. 이것도 별표. 정규 분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약간 도형 문제랑도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그치? 그리고 그 도형은 막 엄청 어려운 도형이라기보다도 정 가운데 기준에서 이제 완벽하게 대치된 그런 쉬운 도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계산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계산 나중 가면 금방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색칠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거야. x가 3보다 작은 부분과 3하고 80인 부분이 똑같이 0.3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얘가 의미한 바가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의미할까? 3보다 작은 부분과 3하고 80부분이 똑같이 0.3이라면 도대체 평균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을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규분포나 표준정규분포나 똑같이 그래프는 종모양 곡선이 되게 될 거야. 이렇게 종모양 곡선이 되게 됐다고 했을 때 이 평균은 뭔지 모르고 그럼 생각해봐. 3은 어디쯤에 있고 3하고 80은 어디쯤에 있을 때 똑같이 0.3이 나올까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게 단어가 좀 있죠? Z를 바꿨을 때 0하고 0.25가 0.1이 되고 0부터 0.52가 0.2로 계산한다고 했었어. 표준 정규 분포를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만약에 0이 된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봐.
되지, 그치? 작다의 문장이 있어서 결국 얘도 Z로 바꿔야 될 거야. Z로 바꿔주면 여기에 뭐라고 쓸까? 뭐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지, 그치? 다음에 얘도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얘 또한 P, Z로 만약에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그 값이 바로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베타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문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야. 괜찮니? 이거 Z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영어로 쓴 다음에 Z에 대한 식을 쓸 거야. 자, 표시해봐.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인지.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인지 표시하세요. 그래서 알파고 베타 값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디가 알파쯤이 될까? 당연히 여기야. 우리 작다 문장 때문에 작다 문장이 0.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알파 값은 당연히 음수라는 사실 알아줘야 돼, 그치? 알파는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쯤에 알파가 있어서 이쪽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바로 0.3이 된다는 소리가. 자, 아까 태현이가 말해봐. 태현아, 이쪽 색칠한 부분이 0.3이 되는 거잖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이 값은 뭐 될까? 여기 나온 문장고. 우리 이런 거 익숙하게 해줘야 돼. 이게 정규분의 가장 핵심이야. 그림 그려서 어디 부분을 나타내는지 그 말이야. 얘고요. 0.3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잖아, 그렇지? 없는데 잘 생각해. 우리 항상 아무 말이 없더라도 절반의 기준에서 절반이 0.5라는 사실이야. 0.5라는 사실이면 얘가 0.3이다? 그럼 얘 뭐가 됐다는 소리야? 맞아, 얘가 0.2가 됐다는 소리야. 그리고 0부터 0.5가 0.2가 되지, 그렇지? 얘 뭐라고 표시할 거야? 0.5? 그렇지, 마이너스 0.2. 따라서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0.52가 됐다는 사실 눈치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을까요? 좋아. 그럼 베타 값은 어떻게 할까? 이번에 희원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칠하는데 여기가 0.2이기 때문에 뭐만 더 필요하면 0.1만 더 필요해, 그치? 0.1만 더 있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서 따라서 베타 값은 한 6일 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희원아, 베타 값은 얼마 될까? 0.25. 그렇지. 0.25가 된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얘가 원하는 거를 만족하고 결국 알파 값이라는 단어 말이야. 알파는 어떻게 나왔을까?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x의 정규분포는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라 이 값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그 z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x-m을 바로 시그마로 나눠주는 이렇게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저 알파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알파는 어떻게 나왔을까? 알파 값은 0.52, 마이너스 0.52가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0.52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값은 3이지, 그치? 3이지. 3 빼기 m에서 시그마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0.52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한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차이가 말해보자. 이렇게 식 하나 나왔잖아. 우리 m하고 시그마 가려면 식 하나 더 필요하거든? 그 식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을 거야. 어떤 식 나올까요? 0.25는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야? 여기서 못 뺐니? 80이지, 그치? 6에 대응되는 게 베타잖아. 따라서 베타 값. 이거는 이제 알파 값이고, 베타 값은 0.25가 나왔는데, 그 값은 80에서 평균을 빼고, 그것을 시그마 나누니까 이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 중에서 바로 m과 시그마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식도 두 개, 문자 두 개까지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정리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넷함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수능 기출 문제라고 합니다. 정규공포는 항상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모양으로서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634번 학생, 632번도 3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좀 문제죠? 계산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그 값이 3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0.25 시그마 그 값이 80 m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변을 그냥 빼주시면 되겠네요. 빼주시면 마이너스 0.77 시그마가 마이너스 7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 값은 100분의 1이 될 것이다. 시그마는 100분의 1이 될 것이고 또한 n 값은 뭐 100분의 1부터 대입하면은 되겠죠.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 100 대입하면은 뭐 n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좋아요. 다음 우리 수능 기출 문제 136번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한번 문제 읽어봐. 결국 이제 Z에다가 Z창자가 나왔으면 그것의 경우 Z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N과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이 값이 뭔지 나왔습니다. 그치? 적어도 적당 표시되는 Z가 알파부터 잡고 그러면 3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알파하고 벤자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열심히 알아보니까 적당 표시가 있으면 0.3 나왔습니다. 적당 표시는 그것의 외주부로 다 색칠될 때 0.3이라고 따라서 알파 값이 0에 외주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수값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이것의 절반 0.5잖아. 알파 만약에 양수 쪽에 있으면 당연히 0.5로 나왔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자 알파하고 벤타 땄는데 여기가 0.3이 돼야지. 0.3이 같은 데가 0.1을 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0.3인데 음수가 잘 보니까 여기가 0.1을 당시 Z가 0.5이라고 했었지. 음수값이니까 알파 값은 마이너스 0.1이 될 것이다. 괜찮죠? 베타 보니까 0.1부터 0.1까지 뭔가 사이 값이 되는데 사이 값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얘가 0.1을 했으면 얘는 0.1이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베타가 있을 텐데 0부터 0.1가 0.1이 되니까 베타가 0.1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m하고의 시그마 값을 몰라서 대충 썼을 텐데 알파는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왔잖아. 마이너스 0.1 했을 때 3점 3 빼기 m 괜찮아요? 여기까지 나온 거 알면은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다 읽어봤나요? 할만해? 자, 636번 어느 회사의 직원들 출근 시간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랐다고 한다.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 직원 중에서 20%가 지하철 이용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날 출근한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된 거죠. 지하철 이용 확률. 자, 일단 한번 해보자. 출근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X인데 출근 시간 잡을게. 출근 시간. 출근 시간 잡고 그 다음에 그 X는 결국 평균이 66.4 66.4랑 표준편차 15의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 자, 결국 우리 확률을 좀 구할 건데 그 확률 출근 시간 73분 이상이라 했으니까 X가 73 이상이 되는 이 확률을 말하는 거죠. 전체 인원이 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확률을 먼저 배워볼게. 73분인 직원들 중에서 출근 시간 73분 이상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 직원들 중에서 20% 이 직원 중에서 40%를 했으니까 이것의 10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를 이용했대? 지하철. 괜찮습니까? 좋아요. 다음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 73분 미만인 학생 그 직원들 중에서 몇 퍼센트? 20% 100분의 20이 결국은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날 출근한 직원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동상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Z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당연히 Z로 바꿔주게 된다면 이거 이쪽에다 써볼게 한번. Z로 바꿔주게 된다면 P Z가 73에서 66.4를 뺀 다음에 이것을 15로 나눠줄까? 이 확률을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맞죠? 그다음에 얘 또한 우리가 PZ 해서 이제 똑같이 Z가 작다는 표시로 이것의 확률 또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거 계산해봐. 얼마니? 근데 6 나오고 8 8.6? 아니지 6 나오고 6.6 그치? 6.6을 10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6.6을 10으로 나눠준 값이 아니라 0.4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계산해봅시다. 6.6을 10으로 나눠줄 값 10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0.44가 돼요. 그쵸? 따라서 이것을 Z로 바꿔준 값이 0.44가 된다는 사실 금방 눈치챌 수 있겠다. 0.44 그리고 얘 또한 0.44보다 작다는 소리가 된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 이 확률을 좀 구해줘야 돼. 지하철이야. 이거랑 이거 뭐 해줘야 될까? 더해야 돼? 아니면 빼야 돼? 아니 더해야 돼? 빼야 돼? 당연히 더해줘야 되죠. 그쵸? 13분 이상일 때 40%, 73분 미만일 때 20%가 지하철 이용하니까 이게 지하철 이용한 총 인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확률 구하는 거 어렵지 않네? 얘는 뭐일까? 잘 생각해도 되는데 얘 얼마지? 0.44보다 크대? 그럼 이거 0.5에서 0.17 빼는 값 아니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0.44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여기가 0.44가 됐는데 0.44보다 큰 저 범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0부터 0.4가 약간 0.17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0.3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희원이가 한번 더 해보자. 0.4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네. 그건 뭘까? 0.94? 아예 잘못. 이거는 Z가 0.34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렇지. 6, 7이지. 왜냐면 이거보다 작은 확률은 그 절반을 포함해서 0.17까지 더해줘야 되니까 이 값이 0.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럼 끝났네요. 0.33에 100분의 4를 곱한 값하고 0.67에 100분의 20을 곱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수능 기출인데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렇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다. 73분 이상의 40%가 지하철 이용하고 73분 미만의 20%가 지하철 이용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다시 Z로 바꿔줄 거야. 왜냐면 Z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정규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의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 치고 조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있을까요? 그러면 637번 평가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637번 평가 기출 문제도 한 번만 봅시다. 63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학교 3학년의 A 과목의 시험의 평균은 M 시그마가 되고 이 과목 시의 평균은 M 플러스 3하고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 중에 A 과목 시험 점수가 8점 이상 학생 비율이 9%이고 B 과목의 시험 점수가 8점 이상 학생이 15%일 때 M 더하기 시그마 값을 구하죠. 얘들아 지금 A 과목, B 과목 두 문자가 나왔잖아. 그러면 뭐 X를 A 과목의 시험 점수 Y를 B 과목의 시험 점수였으면 X는 무엇을 따르고 Y는 무엇을 따르고 두 개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써놓고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길다 문자보다 이렇게 간편 문장이 한눈에 보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뭐를 할지 떠올릴 수가 있어. 시그마가 둘 다 똑같은데 평균만 살짝 다른 그런 문제 하겠네요. 그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풀 수도 있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당연히 이것을 제대로 바꿔줄 필요가 그렇게 없는 거지. M하고 시그마 모르잖아. 몰라도 아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M하고 시그마 두 개를 모르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A감의 비율이 9% 그리고 B감은 8점 이상이 15%는 두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식도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지. 그 두 개씩을 하면 M하고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야.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 나왔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써보자. 이거 Z로 한번 바꿔볼게. 이거 표시 방법에 대한 문제야. ZX. 두 개 문자가 있으니까 ZX 한번 써볼게요. ZX는 X 빼기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ZY 말이야. ZY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Y 빼기 N 더하기 3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A 과목의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라고 했어.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저 말의 의미는, 자 그러면 여기다 80 이상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Z8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80 빼기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Z가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P Z가 뭐 이상? 80 마이너스 M 시그마 이거 이상인 그 비율이 얼마가 된대? 0.09가 됐다는 사실을 거기 사실을 제거해요. 따라서 이것 또한 바꿀 테니까 어떻게 바꿀까? P Z를 어떻게 바꿀까요? 얘도 바꿔보니까 여기도 몇 점 이상? 80점 이상이 A, B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이래. 그럼 여기다 80을 대입하면 되니까 80 빼기 M 더하기 3 이것을 시그마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또한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시그마분의 80 빼기 M 더하기 3을 빼게 된 거죠. 80에서 이것의 확률이 얼마 되면 0.15가 된다는 사실을 더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이거 1.04죠. 1.04 아닙니까? 누군지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0부터 1.04까지 0.35잖아. 근데 얘는 크다잖아, 그치? 0점에서 0.35 빼면 0.15가 될 테니까 이 경계점이 바로 1.0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경계점이 1.04가 될 것이고요. 이 경계점, 강산이 한번 말해봐. 여기서 0.41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0부터 1.34까지 색칠한 부분이 0.41이면 1.34보다 큰 부분 색칠한 부분은 0.0가 된다는 게 그렇지. 이 경계점이 뭐가 된다고? 맞아, 1.34가 된다. 두 가지씩, 식도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일반하고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평가원 배출문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조금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 평가원 문제가 되는데 어때? 이거 정리할 수 있겠어? 생각보다 뭐 문장이 되게 길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 또 않은 그런 문제가 돼요. 이거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다 했으면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 정리한 학생은 한 장 넘겨서 한 문제만 더 풀게요. 뭐 볼까? 64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642번 정리해봅시다. 그래 나왔네. 한 번 했어? 자, 642번 넘어갑시다.
수 나올 수 있어. 근데 너희들 수능 준비하는데 원의 방정식 모르시면 안 된다, 그쵸? 한번 봐. 내가 한번 보니까 이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좌표 아닌가? 꼭지점좌표 알면은 당연히 이차함수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딱 두 가지가 중요하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안다면 어디든 그릴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희원이 말해봐. 따라서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다면 이것의 중심좌표는 뭡니까? 진짜 싫어요? 잠깐만.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예를 들어 만약 y 더하기 2의 제곱이 3의 제곱 나왔어. 자, 지혜. 이것의 중심좌표 혹시 뭘까요? 반지름 길이는? 3이지, 그치? 따라서 이것의 중심좌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따라서 마이너스 a, a가 중심좌표가 될 것이고, 자, 표현이 반지름 뭐라고? 2가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얻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림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니까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여기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말해봐. 이곳의 길이는 얼마다? a고 이거의 길이도 a가 되겠다. 그렇지? 그렇죠? a가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반지름 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면 이거 사선분이 지나니? 지나지 않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그렸어. 중심좌표 이렇게 그렸어. 사선분이 지나니? 지나지. 그 경계점이 어디야? 점점점 커질 때 어디 지날 때? 원점, 그치? 원점을 지날 때의 그 비까지 바로 경계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사사분면 지나야 된다고? 사사분면 지나야 되니까 결국 우리 잘 생각해봐. 이렇게 내가 원을 그렸을 때 아직은 사사분면 지나지 않아. 원점 지날 때, 그치? 지나지 않지만 이거보다 살짝 더 크면 그때부터 사사분면 지난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항상 말했듯이 왜 이렇게 머리 삐뚤삐뚤하죠? 마음이 삐뚤가?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결국은 사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그 반지름 이런 것들 다 반지름이잖아, 그치? 언제일 때 여기가 되겠지. 이거의 값은 뭐가 되지? 얘는 루트 2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왜냐면 반지름이 여기가 a, 여기도 a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루트 2a가 되는데 결국 b가 언제일 때? 루트 2a가 됐을 때. 야, 사사분 지나면 b가 커야 돼, 루트 2a가 커야 돼. 당연히 반지름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루트 2a보다. 즉, 루트 2a보다 크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사사분면을 지난다. 분면을 지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희연아, 분모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맞아, 분모 들어가지 않지? 원점은 사사분면을 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양변을 우리 정의는 제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곱하면 b제곱이 결국은 2a 제곱보다 크게 되는 그런 a의 순서상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잠깐 돌아와서 우리가 이 시험을 162번 반복했다는 저 문장 때문에 이거는 빼박으로 이항공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자, x가 따르는데 뭘 따르냐면 이항공표를 따라서 162번을 했다는 소리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 확률엔 도대체 무슨 확률을 써야 될까? 이렇게 봤더니 사사분면을 지난다는 그 의미는 b제곱이 2a제곱보다 큰 확률을 구하시면 문제가 될 거야. 따라서 여기에다가 표를 작성한다 소리지. a랑 b의 표. 주사위를 두 번 주는 가 밑에는 36분의 1가 될 테고 얘를 만족하는 그 순서상을 찾으려야 될 거야. 그 순서상. 만약 10개나 쓰는 36분의 12를 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뭐가 되냐면 사사분면을 지나는 사건. 사사분면을 지난 확률. 사사분면 지날 확률이 되게 될 거야. 지날 확률인데 결국 어떤 확률입니까? 이것의 순 의미는 바로 b제곱이 2a제곱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써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지나는 경우, 지난 확률이란 게 아니라 지난 횟수라고 써요. 사분면 지난 횟수를 이렇게 쓰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가 1이면 b는 뭐가 나오죠? 1 대입하면 2보다 큰 확률이에요. 3부터 6까지, 그치?
A가 2면 4, 8, 8이니까 3부터 6까지. 3이면 3, 3, 9, 18. 18되니까 3, 5, 5, 25. 5부터 6까지. 4일 때 4, 4, 16. 16에서 32. 6밖에 안 되네요. 5일 때. 5일 때는 5, 25, 50. 5부터 안 된다, 그치? 그래서 몇 개입니까? 이게 4개. 4개. 이건 몇 개? 4개. 이거는 2개. 야, 맞아, 근데 이거? 다시 뭐라고요? 아, 어쩐지 딱 안 맞았어. 이건 2부터 6까지, 그치? 얘는 맞나? 아, 그럼 여기 다, 첫 번째만 달라졌죠? 그쵸? 이게 5개. 어쩐지 딱 나왔더니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1개. 그래서 12개 되는 게 맞습니까? 즉, 표현 확률이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6개의 계산말이 3분의 1이 될 것이다. 괜찮니? 괜찮으면 우리 당연히 이 영토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 1초 만에 구할 수가 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뭘까?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이거죠. 바로 60번 사건이 이런 사건이 6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겠다는 것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줘야 돼? 바로 P X가 60번 이상 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문제. 하지만 X가 정규 분포를 뭐 평면하고 분산한다면 이것을 다시 제수 바꿀 수가 있을 테고 그 확률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도형 문제 이렇게 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보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합시다.